여러분, 종신보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어야 가족이 돈을 받는 보험. 맞습니다. 지금까지 종신보험은 철저하게 사망 보장의 중심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제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내가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새로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10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정의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에서 일부를 미리 당겨서 매년 또는 매월 나누어 받는 제도를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사망보험금을 은퇴 이후에 내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적용 시기와 보험사입니다. 10월부터 먼저 5개의 보험사가 시행이 되는데요. 삼성, 하나, 교보, 신한, KB에서 시행을 하고요. 이후 다른 보험사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에서 공지를 한다고 예정되어 있고요. 신청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는 30일 전에 철회도 가능하니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신청 조건입니다.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나이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사망보험금 규모는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가능하고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또는 유지를 해야 되고 보험료를 완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계약 대출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변액 종신보험이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고객층은 제한적이라는 것도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급 방식인데요. 유동화 비율은 전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본인이 몇 %를 선택할 수 있는지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급 방식은 일시금이 아니고 반드시 분할 지급이 조건이고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해야 하고요. 초기에는 연 지급만 가능하고 나중에 점차 월 지급형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제가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40세 기준 매월 15만 1,000원을 20년간 납입한 보험이 있고요. 사망보험금 기준은 1억 원입니다. 이때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개시 시점이 월평균 수령액 유동화가 70% 기준으로 봤을 때 18만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시 시점이 앞당겨져서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죠.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잘해보시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세 가입 기준은 55세부터 지급은 불가능하고 60세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20년 납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30세 사망보험금 가입 후에 매월 87,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20년간 보험료는 2,088만 원을 납입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총 1억 원이고요. 이때 55세부터 개시는 가능해요. 55세 개시를 시작한다면 월 평균 수령액은 14만 원이 됩니다.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이 2년 이상이고요. 5년이나 10년 등 본인이 원하는 기간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남은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에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 거 알고 계시고 연금의 특성상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이슈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원래 비과세 상품이죠. 그런데 유동화를 하게 되면 성격이 좀 달라지게 돼요. 저축성 보험으로 간주돼서 내가 낸 보험료보다 수령액이 많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험 연금화 시에 월 납입액이 1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준은 동일 계약자 명의의 다른 저축성 보험까지 모두 합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고객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체로 제도적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체감 효용이 낮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때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후 최저 생활비는 개인 136만 1천 원이고요. 부부는 217만 1천 원이었습니다. 이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노년임을 전제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차라리 해지환급금을 받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다. 종신보험의 계약 유지율은 25회차가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인 10년 유지율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계약자의 경우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만큼 생활비 등의 이유로 유동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아니고 일부 상황에 맞는 고객에게만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게 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을 고객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생겼기 때문이죠. 첫째, 종신보험을 단순히 죽으면 주는 보험이 아니고요. 살아서도 활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고객 관리에 유용하다는 거예요.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해지하지 말고 유동화를 통해 생활비로 활용하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영업점에서는 젊은 고객에게 미래의 유동화 옵션을 활용할 수 있으니 종신보험은 단순 사망보장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더불어 새로운 사망보험금 활용법으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이란 것이 바로 생명보험 업계에서 현재 이슈입니다. 생보 빅3 회사인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이어서 한화생명도 이 신탁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이 뜨거울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 청구권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주는 대신 계약자가 생전에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미리 정해놓고 그 권리를 신탁회사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사가 돈을 지급하면 이 신탁사가 대신 약속된 방식으로 분배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고객이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이때 그냥 두면 사망 시 지정된 수익자에게 일시금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비율로 나눠서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죠. 그러나 이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상속자금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5년간 지급한다. 그럼 8천만 원이 배우자한테 지급이 되고 자녀에게는 대학 졸업 시점에 2천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유가족이 목돈을 잘못 쓰는 위험을 막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쓰이도록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보험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가족에게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관리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활용폭을 넓혀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실제 이용 가치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것. 따라서 설계사는 단순히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를 점검하면서 이 유동화 제도가 유리한지 아니면 해지환급금이나 다른 연금 상품이 더 나은지 함께 비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고객이 원하는 건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가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고 이번 10월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